안녕하십니까,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6,400달러를 돌파했다,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코인 마켓캡에서 한번 가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 3.8%, 이더리움 2.3%, XRP가 1% 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라이트코인이 4.8%, 약 5%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많은 기사들이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제 상승장으로 진입을 했다, 하락장은 끝났다라고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래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7일 그래프입니다. 조금 횡보를 하다가 저점을 다지면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대상승장으로 가는 초입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분들이 모두 몸으로 느낄 만큼의 불장이 하루빨리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인데 지금 에어컨을 쐬고 밖에 뭐 따뜻한 데 있다가 왔다 갔다 막 이래가지고 좀 감기가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름 감기 정말 독한 거 아시죠?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해 온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대 송금 회사와 리플의 연결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14대, 그러니까 14개 송금 회사를 살펴본 다음에 리플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다라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14개 기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웨스턴 유니온, 머니그램, 월드 리밋, XE 머니 트랜스퍼, 트랜스퍼와이즈, 트래블렉스, 월마트, 쉐어머니, 리아, 톨 FX, 커런시즈 디렉트, 줌, 커런시 온라인, 페이팔, 이렇게 14개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각각 어떻게 리플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웨스턴 유니언은 에이펙의 총 책임자와 이제 아시아 태평양 및 웨스턴 유니언이 팟캐스트에 등장을 했고 일부 정착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머니그램은 페이먼츠를 직접 이런 송금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리플과 제휴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머니그램은 주문형 유동성을 위한 리플 솔루션인 엑스래피드를 통해서 XRP 원장에 고유한 디지털 자산 XRP의 사용을 시험한다며 XRP의 평균 트랜잭션은 2에서 3초이며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월드 리밋은 리플과 월드 리밋에 대한 확실한 정보를 찾지는 못했지만 이런 얘기가 있다. 월드 리밋과 리플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근데 딱 정확한 정보는 찾지 못한 것 같네요. XE 머니 트랜스퍼는 XE.com이 온라인 통화 변환기 응용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진 캐나다 기반의 온라인 외환 도구 및 서비스 회사인데 국제적으로 이제 돈 이체 및 국제 송금을 지원한다, 이런 회사입니다. XE의 자회사는 유로넷 월드와이드인데 XE는 공식적으로는 XRP를 나열하진 않았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추측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트랜스퍼와이즈는 2019년 5월 10일자로 블록체인을 사용하진 않지만 코파운더는 다음과 같이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세계의 모든 은행이 리플 네트워크를 통과한다면 놀라울 것이다. 그러나 현재 생산 중인 리플 은행을 몇몇의 은행이 사용을 하고 있느냐, 매우 아직까지는 크게 쓰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리플의 최대 지지자이다 라면서 정말로 도움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트래블렉스는 이렇게 지금 UAE 익스체인지와 유니머니가 이제 리플렛에 살고 같이 제휴를 하고 있고 이제 가까운 미래에
트래블렉스가 리플렛을 사용하고 있다는 정확한 설명은 없지만 가까운 미래에 파이너블러라는 모든 브랜드를 리플렛으로 옮길 것으로 기대를 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지금 이게 영어 원문을 그대로 해석을 한 거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어색한 점이 있는 점 살짝만 이해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월마트가 이제 리플과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월마트면은 얼마나 큰 회사인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네, 쉐어머니는 그들에게 답장을 기다리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네요. 네, 리아는 이제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이제 파트너십이 발생을 했죠. 전 세계 2위 송금 업체라고 합니다. 네, 155개국에 이런 고객이 있고 전 세계 37만 7천 개 이상의 지점이 있고 연간 400억 달러의 송금 서비스를 이렇게 하는 전 세계 최대 결제 서비스 제공 업체 중 하나라고 합니다. 네, 리아는 전 세계 모든 월마트 매장에서 볼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톨FX는 리플과의 제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찾을 수는 없었지만 리플렛과 관련하여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여기 통화 직전이라고 써 있는데 해석을 보면은 currencies direct. currencies direct는 작년에 이제 제품 책임자가 XRP를 파일럿했다라고 소식을 접했다고 합니다. 네, 이 currencies direct는 XRP의 게임 체인저였다고 하면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줌은 2019년 1월에 xlinkpsnow.com에서 소개를 했는데 페이팔 서비스와 얼스포트를 통한 XRP 기사라고 합니다. 네, 도이치뱅크로부터 줌이 리플 파트너라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네요. 네, 통화 온라인 이거는 커런시스 온라인이죠. 커런시스 온라인은 XE에서 구매를 했고 당분간 리플렛은 사용은 하진 않지만 조만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페이팔은 리플과 직접 거래를 하진 않지만 자회사인 줌을 볼 때 리플을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작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렇게 이거 텀블러 이쁘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이 머그컵을 이걸로 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14개의 회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직간접적으로 리플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긴데요. 네, 좀 이게 문맥상 매끄럽지 않은 점 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리플과 연결이 되어 있다. XRP를 직간접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라는 기사였는데요. 정말 리플과 XRP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이 2019년에 리플과 XRP가 얼마나 성장하게 될까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이 페이스북 암호화폐죠. 리브라가 인도에서 첫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CCN이 페이스북의 암호화폐 프로젝트 리브라가 수개월 후 인도에서 최초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페이스북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페이팔 출신 개발팀이 주도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업체와 통합돼 운영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또한 페이스북은 사나 인스턴트 메신저 앱 왓츠앱이 인도 유저들에게 해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암호화폐를 현지 법정 통화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용할 계획을 암시한 바 있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인도에서 암호화폐를 전면 금지하겠다 말겠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가운데 페이스북이 이런 전면 금지하는 인도에서 첫 공개 가능성이 있다. 네, 과연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정말 앞에서 표면적으로는 인도가 전면 금지를 할 계획인데 뒤에서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네, 요즘은 기사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믿을 수가 없어서 참, 이게 안타깝습니다. 의심이 들 만한 기사가 있으면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네요. 리플 XRP의 추가 상장 소식입니다. 나우페이먼츠가 XRP를 상장한다는 소식이네요. 암호화폐 거래소 나우페이먼츠가 플랫폼에 XRP를 추가한다고 합니다.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블록 애널리스트가 바이낸스 해킹 피해는 47일 만에 만회를 했다라고 언급했다고 하네요. 레리 세르막 더 블록 애널리스트가 트위터를 통해 최근 발생한 바이낸스 해킹 사고에 대해서 4,100만 달러는 바이낸스에게 있어 심각한 수준의 문제는 아니라고 하면서 47일 만에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네요. 그는 또한 이는 사상 6번째 대규모 거래소 해킹 사고로 지금까지 거래소들의 누적 해킹 피해액은 13.5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리오그, 즉 블록체인 재구성은 멍청한 생각으로 효과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지적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의 해킹 피해에 관해서 정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바이낸스가 그래도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47일 만에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이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다라는 애널리스트의 의견이었습니다. 트론의 CEO 저스틴 선이 바이낸스 해킹 당시 내 트윗이 비트코인 가격을 지켰다라고 이렇게 언급했다고 합니다. 트론의 설립자 저스틴 선이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TWN 2019 회의에 참석하여서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인터뷰에서 저스틴 선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트위터 마케팅에 대해 응답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저스틴 선은 기회가 되면 트론과 비트토렌토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면서 이것은 매우 열광적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동시에 매우 우려스러운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의 마케팅 전략과 바이낸스 해킹 당시 트윗에 대한 질문에 저스틴 선은 바이낸스 해킹 당시 비트코인 가격을 높일 책임이 있었다라면서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7,000개의 비트코인이 도난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암호화폐 시장이 술렁거렸지만 저스틴 선이 트윗으로 가격을 지켜냈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내가 커뮤니티와 암호화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다고 말을 했고, 바이낸스를 지원하기 위해 USDT로 4천만 달러를 보내겠다는 트윗을 올렸고 가격은 즉시 올랐다고 덧붙였다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전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CG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었다고 하면서 나는 그를 믿고 바이낸스를 믿는다고 하네요. 거래소의 전체 보유 자산 중 겨우 2% 해킹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기를 원치는 않았다고 말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스틴 선이 이것만 보면은 굉장히 자뻑을 하는 자기자랑적인 이런 기사로 오해할 만한 기사 제목인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본인의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사례죠. 내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진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비트코인이 겨우 바이낸스의 2%밖에 안 되는 해킹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제목만 보면은 굉장히 자기자랑적인 내용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내용을 알고 보면 그건 아니었죠. 저스틴 선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트론도 좀 많이 그래도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트론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이거는 아까 언급한 기사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의 CFO가 회사는 현재 암호화폐 분야에 관심이 없다고 합니다. 페이팔의 CFO인 존 레이니가 회사의 향후
암호화폐 계획에 대해서 이 회사는 이전의 상인들이 비트코인을 결제 형식으로 받아들이도록 허용했지만 이후 통화의 불안정성과 변동성을 보았다고 하네요. 네, 레이니는 상인이 유로화나 달러화와 같은 보다 안정적인 통화로 신속하게 전환할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인다면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도 개발 중이며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길 바라지만 다만 지금은 좀 이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네, 레이니는 또한 두 회사가 공동으로 결제 플랫폼을 개발하려 하기 때문에 페이팔이 운송 네트워크 회사인 우버에 5억 달러 상당의 투자를 했다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바이낸스 투자 몰타 암호화폐 은행이 도이치뱅크 관계자 CEO로 영입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바이낸스가 투자한 몰타 암호화폐 전문 은행 파운더스 뱅크가 도이치뱅크 고위직 출신 캐넌 알투니스를 새로운 CEO로 임명했다고 하네요. 네, 미 국회의원들이 핀테크 태스크 포스를 결성하여 산업조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미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는 태스크포스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하는데요. 새 태스크포스는 핀테크에 대한 현행 법적 프레임워크, 핀테크 대여에 사용되는 방식, 소비자들이 핀테크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금융기술 태스크포스의 의장인 스티븐 린치 하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핀테크를 이용해 소비자를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하네요. 네, 사용자 친화적인 금융 서비스 앱으로 소비자의 삶이 변화하고 있지만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취약성과 소비자 보호 표준을 재평가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워렌 데이비슨과 톰 에머 등 암호화폐의 우호적인 대표들이 새로 창설된 핀테크 태스크포스에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데이비스는 지난 4월 규제 확보성 제공을 하고 증권법에서 암호화폐를 분리할 목적으로 동료 대표인 데런 소토와 함께 토큰 분류법을 다시 도입했다고 하면서 네,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네, 과연 이 소식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신이 이제 비트파이넥스 이용자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출금 중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파이넥스 거래소와 테더 운용사 아이파이넥스의 테더 준비금 통한 손실 은폐 관련 조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 거래소 출금 서비스 중단 의혹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최근까지 비트파이넥스 콜드 월렛에서 빠져나간 자금은 약 4억 3천만 달러로 이용자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 자금이 거래소 혹은 고객 소유 계좌로 이체됐는지 구체적인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특히 일부 이용자는 법정화폐 출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나타냈다고 하네요.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한 사용자는 달러 출금이 한 달 동안 연기됐다고 언급했고 또 다른 사용자는 법정화폐 출금 요청 이후 계정이 동결됐다고 주장했다면서 네,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비트파이넥스 계속해서 네,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네, 거의 뭐 엎친 데 겹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파이넥스가 네, 하루빨리 좀 이렇게 본인들의 명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기사들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위키피디아 공동 창업자가 뎁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네, 위키피디아의 공동 창업자이자 애플리피디아 최고 정보 관리자 레리 쌩어가 오늘날 출시되고 있는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탭은 진입장벽이 높아 대다수 사용자가 접근하기 힘들다. 현재까지 사용자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만한 탭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며 탭 개발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 블록체인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용자 경험, UX라든지 편의성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정말 정곡을 찌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상 지금 탭을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사를 통해서는 탭을 많이 봤는데 사실상 저도 생각해 보니 탭을 써본 적이 있나 싶습니다. 탭 기사로만 들어봤지 저는 써본 기억은 없네요. 혹시 써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번 얼마나 괜찮은지 써보려고요. 바이낸스의 해킹 관련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낸스에서 해킹된 비트코인이 7개의 주소로 이동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바이낸스에서 이제 7,000개의 비트코인이 도난을 당했죠. 더 블록이 따르게 되면 현재 4,200만 달러 약 500억 원에 달하는 7,000개의 비트코인이 7개의 주소로 이동이 되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게 되면 이동된 지갑은 707.1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한 개의 주소와 1060.6개의 비트코인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6개의 주소로 이전이 되었다 라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네요. 과연 바이낸스의 이 해킹 소식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쿼드리가 CX에 관한 소식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소들이 굉장히 요즘 많이 이런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EY 보고서가 쿼드리가 CX 관련하여 채권자에게 1억 6천만 달러를 미지급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글로벌 회계법인 언스트 영의 보고서를 인용하여서 캐나다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쿼드리가 CX의 현재 자산이 2,100만 달러에 불과하지만 채권자들에게 1억 6천만 달러를 미지급한 상태다 라고 보도했다고 합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 계속 나오는 이런 것이 쿼드리가 CX 산하 법인이라고 나타났다고 하네요. 미 블록체인 스타트업 신바체인 발음이 이상하네요. 이게 맞을까요? 그렇죠. 신바죠. 신바체인인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신바체인 새로운 버전 출시 예고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뉴스 와이어에 따르게 되면 미국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형 블록체인 기업인 신바체인입니다. 신바체인. 부드럽네요.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신바체인이 뉴욕에서 개최하는 컨센서스 2019에서 새로운 버전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바체인은 미국 국방 고등 연구계획국이자 출자를 했는데 미국 엔지니어링 업체 아이템코와 노터데임 대학교가 공동 설립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라고 하네요. 저는 이 기사 나오면 앞으로 신바체인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스텔라 테스트넷이 13일 스텔라 프로토콜 11로 업그레이드 한다고 합니다. 스텔라가 오는 13일 오전 9시에 스텔라 프로토콜 11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고 하네요. 스텔라는 테스트넷에서 프로토콜 11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개발자는 SDK와 기타 종속성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권고했다고 하네요. 라이언 셀키스가 이더리움 POS로의 전환이 2021년 구현 전망이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게 되면 ICO 및 암호화폐 관련 데이터 제공업체 메사리의 설립자 라이언 셀키스가 2021년 비로소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POS 합의 알고리즘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그는 또 POS 합의 알고리즘으로의 전환과 관련된 주요 리스크를 지적하면서
POS의 효과는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라고 덧붙이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유튜버 닥터 비트맨이 되겠습니다. 암호화폐 정보는 제가 모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라디오 듣듯이 편안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